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벌떼 출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소방재난본부 동작소방서 위험물 안전팀 이은정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들도 무섭지만 사실 어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게 사실인데 요즘에 119에 최근에 이 벌 때문에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희 소방관들은 말벌집 제거 또한 시민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업무로 보고 119 생활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벌떼 관련 조치 건수는 6,800여 건이 넘어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벌떼 출현으로 인한 조치가 서울에서만 4,800여 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7월에 2,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벌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곤충이라서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60% 정도 벌떼 신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벌떼 신고 건수가 늘어났고 말벌 출현 시기도 예전에 비해서 앞당겨졌다는 것도 유념할 사항입니다. 말벌의 활동은 대개 장마 때 번식이 위축되고 추석 성묘가 낀 9월에 많은데요. 요즘 시기에 급증한 것은 이른 더위와 마른 장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서울에서도 벌떼 때문에 그렇게 출동이 많다고 하니까 좀 의외인데요. 이렇게 도심에서 벌떼가 많이 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벌은 따뜻한 곳을 찾는 습성이 있어서 도심지의 온도가 오르는 여름철이 되면서 주택가까지 벌집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년에도 서울에서 산림이나 공원을 낀 지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을 보면 강남구의 출동 건수가 최근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도심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소별로는 주택이 가장 많고 아파트, 상가, 빌딩, 학교 순서입니다. 곤충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이송을 위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상반기에만 100건이 넘었고요. 매년 불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내고 있습니다. 도심 녹지 사업으로 벌들이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말벌집이 상간, 농촌 지역뿐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 보일러실, 공원, 가로수, 화단 등 야외 구분 없이 도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119 구조대의 안전조치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벌에 쏘이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말벌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독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체로 꿀벌이나 호박벌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벌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벌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공격이라고 판단해서 무섭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먹이 경쟁 때문에 매우 예민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말벌은 공격적인 포식자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말벌에 쏘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네. 상가 계곡, 집안, 골프장, 놀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벌에 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벌은 주사기처럼 여러 번 침을 쏠 수도 있고 한 번 쏘는 독의 양은 일반 벌이 15배나 됩니다. 특히 장수말벌은 500배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요. 장수벌이 독침에는 만다라톡신이라는 신경계 독성 물질이 있어서 한두 방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벌의 독성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향기가 진한 화장품, 자극적인 향수, 헤어스프레이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에 청량음료나 과일 등 단 음식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또한 밝고 화려한 옷 등 벌이 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차림은 피하고 공원에서 맨발로 다니지 않아야 하고 벌이 모여 있을 만한 꽃밭, 가수원, 쓰레기장 근처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면 그물망을 덮어쓰든 등 벌에 쏘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속이나 무덤가, 덤불에 벌집이 있는 말벌은 진동을 감지해서 4, 5m만 접근해도 침입으로 판단하고 공격해올 수 있으니까 성묘 시 예초기를 가동할 때에는 미리 벌집 유무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묘할 때 예초기를 썼을 때 실수로 이렇게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벌집을 실수로 건드렸을 때나 벌이 몸 가까이에 접근했다면 손이나 수건, 신문지 등으로 쫓아내는 행동으로 벌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불리 벌을 죽이려고 하거나 큰 동작으로 뛰어 달아나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고 몸을 낮춘 뒤에 벌이 멀리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벌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초기에는 정찰벌 몇 마리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면 벌이 수면 위로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니까 좋지가 않고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의 그늘로 또는 실내로 침착하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벌집을 없애려다가 심하게 쏘이거나 분무형 살충제를 불을 붙여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벌집 제거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벌집을 제거한 후에도 2, 3일 이상 밖에 나갔던 벌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F킬러 등을 뿌려주고 그 자리에는 수세미 등으로 확실하게 제거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벌이 보일 때 벌집에서 피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나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벌에 쏘였을 때, 결국에 쏘였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반 꿀벌 같은 경우에 벌침 속에 포름산이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염기성인 암모니아수를 발라주게 됩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이 벌침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초나 레몬주스 같은 약산성 물질을 발라주면 좋은데요. 이런 조치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대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네. 벌에 일단 쏘이면 붓고 아프고 가려워지면서 심하면 전신에 두드러기나 붉게 색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벌에 쏘인 자리에 벌침이 보이면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서 빼내고 잘 빠지지 않을 때에는 병원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벌에 물린 자리는 식염수나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소독해줘야 하는데요. 통증이 생긴다면 용보를 바르고 물린 부위를 높게 해서 얼음물로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통증과 붓기가 계속되고 구토, 어지러움, 심한 기침,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알러지로 기도가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급성 쇼크가 발생해서 심각한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에 쏘이면 알러지가 있던 사람의 경우 더욱 평소의 병력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살충제나 해독작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지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사고는 예고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벌쏘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요즘에 벌의 습성을 잘 알고 또 응급처치 요령을 좀 제대로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동작소방서 이윤정 팀장과 함께 여름철 벌떼 출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